구센빠이 3화 떴냐? 호수배님 떴다! 오늘의 디플팅크 새롭게 공개된 호크아이의 3화 리뷰 바로 갑니다. 가자! 자, 들어갑니다. 렛츠고. 때는 2007년 잼미들이 가득한 교실에 불안한 표정으로 이 모든 걸 바라보는 하나이. 2화의 마지막 씬에 등장한 에코. 바로 마야 로페즈의 어린 시절이 등장합니다. 청각 장애인인 마야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모든 걸 파악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아빠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집안에 좋지 않은 형편으로 따로 청각 장애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배경이 등장하고 마야는 수화를 사용하는 세상 그리고 수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야 하고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보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빠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원작 코믹스 속 마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킹핀의 떡밥이 등장하고요. 마야는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른 다리까지 잃은 채 의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마야, 킥복싱으로 이렇게 웬만한 성인 남자까지 발라버리는 마야, 그리고 어느 날 론인에 의해 몰살당한 자신의 멤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한 트랙스2 마피아 일당을 목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하나뿐인 아버지마저 잃게 됩니다. 다시 지난 2화의 배경으로 넘어가 납치당한 호슨베님과 케이트, 어딘가 좀 모자라지만 착한 트랙스2 마피아 일당은 케이트에게 연애 상담까지 하고 이때 대빵인 에코가 등장합니다. 호슨베님의 보청기를 발견한 에코, 자신과 같은 청각장애인인지를 묻지만 호슨베님은 난청이라 설명하고 보청기 없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조언하는 에코, 잊고 있었던 로닌 슈트는 그저 우연히 있게 된 거라 변명하지만 이 슈트에 대해 끈질기게 추궁하는 에코, 그리고 선배님은 로닌은 이미 죽었고 로닌을 죽인 자가 블랙 위도우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는 선배님. 빡친 에코는 로닌 슈트를 입었던 케이트의 멱살을 잡아 끌고 이때 호선배님은 테이프를 끊고 탈주하는데 무술 고수인 에코와 맞다이도 떠보지만 강철 부대냐? 떨어져버린 호슨맨님의 보청기를 짓밟아버리는 에코. 야, 사람 귀를 그렇게... 클린트는 활과 화살을 되찾는 데 성공하고 다시 전성기로 돌아가 에코까지 제압해낸 후 이렇게 케이트의 테이프까지 끊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다신 어벤져스를 무시하지 마라. 보청기를 잃은 호슨맨님은 차를 훔쳐타 달아나고 우리가 예고편에서 봤던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호슨맨님의 기억화를 하는 케이트, 그리고 뒷자리에 있던 화살, 바로 일반 화살이 아닌 특수 화살을 움켜쥐는 케이트. 첫 번째 화살은 시야를 없애버리는 특수 화살이었고 다음은 퍼티 화살, 두 번째 화살로 트럭을 아작내버리는 케이트. 야, 이거 사람한테 쓰면 안 되는 건가 봐. 다음 화살은 뚜러뻥 화살, 그리고 그 다음 화살은 주변의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올가미 화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산성 화살. 그냥 자랑하려고 꺼낸 거지? 끈질기게 쫓아오는 마야. 이때 케이트는 뒷자리에 있던 화살을 빼앗아 발사 후 이렇게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빽빽한 다리 위 가로막혀버린 둘은 신호에 맞춰 화살 시위를 당기고 여기서 우리 호슨베님은 핌 입자가 당긴 이 화살을 쏘면서 슈퍼 그레이트 화살을 소환시킵니다. 이거 화살이 몇 개냐? 다음은 USB 화살. 와디프 보신 분들은 알죠. 근데 이거 진짜 USB였는데. 이후 엄청난 액션으로 마야 일당으로부터 탈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보청기를 잃어버린 클린트는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이 짠한 상황을 대신 통역해주는 케이트. 클린트는 못난이 스웨터를 입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고 얘기하지만 이 착한 꼬맹이 아들은 크리스마스에 집에 못 와도 괜찮다 말해줍니다. 나 왜 또 나 울리는데.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클린트는 가족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저버리게 될 상황에 놓이고 한편 이 둘을 놓친 에코 일당은 본거지를 옮기는데 아버지를 잃은 에코는 로닌을 잡기 위해 좀 더 강압적인 방법을 실행하려 합니다. 한편 둘은 빠개진 보청기를 찾기 위해 차이나타운의 한 의사쌤을 찾아오고 케이트는 호슨베님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과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호슨베님은 그 모든 일엔 희생이 뒤따르고 결국 무언가를 영원히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당찬 성격의 케이트는 더 멋지고 눈에 띄는 아주 멋진 호크아이 코스튬을 구상하는데 이후 등장하게 될 원작 코믹스 호크아이의 코스튬을 암시합니다. 케이트는 아직까지 클린트가 로닌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클린트는 본인은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해왔고 자신은 누군가의 롤모델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피자독이란 이름을 갖게 된 럭키, 공원을 거리며 트랙스2 일당에 대해 말해주는 클린트. 여기서 마야의 윗선엔 또 다른 우두머리가 존재하고 로닌이 과거 트랙스2의 수뇌부를 쳤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엄마의 약혼자 코수염 잭을 의심하고 있는 케이트. 케이트는 이 모든 물증을 모으기 위해 엄마의 요새에 침입해 트렉스투와 잭의 정보를 빼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빈집털이를 하러 들어온 둘. 호스맨님은 이 궁전 같은 사이즈의 집에 놀라고 바로 물증을 찾기 위해 보안을 뚫어버리는 케이트. 먼저 트렉스투 2인자 곱슬머리 카지가 슬론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클린트는 집안을 수색하기 위해 나섰는데, 이때 선배님의 목에 들어서는 칼날. 아이 코수염 아저씨 집에 있었어? 일단 이번 3화에 등장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바로 트렉스2 마피아의 우두머리는 따로 존재했고, 이 찐 우두머리는 초반에 등장했던 킹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MCU 작품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캐릭터, 바로 이 발렌티나 아줌마가 될 것인지, 이 사실 또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3화 공개를 앞두고 새롭게 공개된 포스터, 바로 이번 작품 속 따까리 빌런들인 트랙수트 마피아의 모습이 공개되었고, 따까리 새끼들 따져 이 이번 드라마의 히로인이자 마블의 새로운, 너무 좋아. 헨리 스탠필드는 지난 덜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드라마의 새로운 사실 하나를 공개하는데, 헨리는 케이트 비숍은 타노스의 스냅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밝힙니다. 시간을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극중 케이트의 나이는 현재 22살, 약 12년 전인 2012년에 케이트가 10살 정도라고 가정해본다면 케이트는 인류의 반이 소멸된 분립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남은 에피소드를 통해 분립이 진행된 5년 사이 요 케이트를 비롯한 호스맨님,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 등장한 에코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스토리 또한 공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전 다음 주 호크아이의 4화 리뷰를 통해 또 보자.